누가 뭐래도 오늘은 이 인물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바로 민중기 특별검사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하다 이제 양평 공무원이 사망을 하면서 그 유서 내용, 강압수사 의혹 때문에 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도마에 올랐는데 이거는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중기 특검 본인 개인 의혹 얘기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7천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을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서 1억 6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 회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막 문제를 삼아놓고요. 기소하는 공소장에서는 이걸 뺐어요. 저는 여기에 이걸 기소했을 때 자기도 이 회사에 투자했다, 수익을 봤다라는 게 알려지면 더 큰 반향이 올까 봐 일부러 뺀 거 아닌가. 미공개 정보 의혹, 이해충돌 의혹, 여러 가지 것들이 불거진 바로 민중기 특검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네. 이 민중기 특검과 이 해당 주식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대전과 서울대 동기사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과거 한 10여 년쯤에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있을 때 한 대략 네오세미테크 한 10,000주, 한 3천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점을 두고 한 1억 3천, 4천만 원을 팔아서 1억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이제 문제는 주식이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1억 수익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상장 폐지, 정확히는 거래 전지 직전에 팔았으니까 미공개 정보 의혹. 그래서 대전고 서울대 동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SK나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주식을 사는데요. 주로 비상장 주식을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주식을 잘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상장 주식은 정말 복골복이거든요.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비상장 주식을 살 때는 그 내부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비상장 주식을 많이 삽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는 지금 민중기 특검과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같은 동기입니다. 자, 한쪽만 동기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고등학교 동기이면서 대학교 동기면 꽤 가까운 사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동문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끈끈한 어떤 관계인데 고교와 대학 동문이라면 꽤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뭔가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산 거 아니냐. 물론 주식은 살 수 있겠죠.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식 이 주식 자체가 상장이 되지 않고 바로 이제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투자한 분들은 그런 정보를 몰랐어요. 근데 이 민중기 특검 당시에 서울고법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부장판사였는데 근데 상장 폐기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팔아서 본인은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7천 명은 왜 피해를 봤을까요? 근데 유독 왜 민중기 특검만 당시에 고법부장이고 자기의 친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니까 알고 있는 분의 주식을 팔았다면 뭔가 그 정보를 얻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이 주식을 김건희 씨도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바처럼 왜 이거 기소할 때 이 회사는 뺐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들. 최근에 양평 그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서 또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슨 이해충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대전고 서울대 동기 아니냐. 그 해당 업체 대표와 박성미 비서관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뉴스를 안 봤는지 안 봤겠어요. 소액 주주자, 개미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로 무려 7천 명은 손실을 봤는데 민중기 특검
특검은 1억의 수익을 거뒀다. 그럼 부장판사 출신으로 미공개 정보 의혹 활용해서 주식 사고 판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의혹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의혹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지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됐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지인의 그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뭐 동기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이런 분으로부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지인의 소개를 받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경위를 밝혔고 그 뒤에 이제 팔 때에도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서 팔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좀 더 이 추가적인 혹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명이 거짓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맞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결국에는 이 시기가 좀 공교롭다. 그러니까 폐지됐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는데 그 전에 그렇죠. 어떻게 팔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인 거잖아요. 그건 사실 저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범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서 팔게 됐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민중기 특검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한 만큼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기 특검 쪽도 이제 박성민 서관 말처럼 입장을 냈어요. 주식 거래를 이런 통상적인 절차를 했다는 건 인정했어요. 다만 뭐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 뭐 1억 정도 수익이 났고 이 해당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팩트는 인정을 했는데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이제 억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의 이춘석 의원에게 아예 변호사 소개받아라라고 비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수 있습니다. 저 김기영 대변인. 근데 저 해당 이 주식을 또 전 처음 알았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 네오세미테크 상장 전.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게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 수사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주가 조작을 추궁할 수 있고 뭐 이 부분 수사라면 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의 어떤 케이스로서 이 태양광 소재 업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한 거는 범죄 혐의점의 하나의 사례로서 하고 본인이 그 관련된 업체에 관련해서 주식 투자한 거는 그냥 혐의가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게 아니라 나는 단순한 투자였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사실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DNA가 있는 것 같고 이건 단순히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 충돌을 넘어서 이건 명확한 범죄 혐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혐의다. 이게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도 투자했던 그 주식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좀 인용하자면 그 해당 관련 질문도 특검이 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 중에 이른바 네오세미테크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 해당 주식에 대해서 그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도 저걸 10여 년 전에 샀다 팔았는데 저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는 사람 토개로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았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렴치한 궤변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삼고 공소장엔 제외했다. 본익 차익 실현 알려질까 봐 일부러 그런 거냐. 장윤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볼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예. 민중기 특검도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김건희 씨를 수사하면서 관련된 질문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당시에 주식 문외한이 아니고 당시에 이런 뭐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면서 뭐 그 직전에 뭐
공매도를 하는 등 사실상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어떤 주가 조작 혐의나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의 문외한이 아니고 주식 내용을 잘 알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정황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그렇게 전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사실 피의 사실에서 빠지는 것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제 민중위 특검의 어떤 의혹들을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건희 씨를 조사한 부분과 관련해서 빠졌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황들을 뺀 것인지 아니면 혐의 자체를 정말 민중위 특검이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별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진상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만 장현주 변호사님, 만약에 본인과도 좀 관련 있는 네오세미테크 주가에 대한 김건희 여사 관련성을 정말 만에 하나 일부러 본인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뺐다라면 문제는 문제잖아요. 사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진짜 그런 혐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피의 사실을 만약에 일부러 뺀 것이 뭐 발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정에 의한 얘기일 뿐이고요. 일단 예. 지금은 뭐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기 특검의 앞으로의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뭐 특검은 지금 비교적 다 연장이 됐고 여러 가지 수사를 좀 매진하고 있지만 결과물들은 좀 판이하고, 실제로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내란 특검은 주한미군 오삼기지 압수수색이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던 이 얘기. 물론 특검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요. 최혜병 특검은 다른 두 특검에 비해 뭔가 성과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결과적 비판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양평 공무원 사망, 강압수사 의혹,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까지. 아까 보니까 장도혁 대표는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두 고발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글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뭔가 검사들도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고, 동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불가피해 보여요.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 핀셋 수사, 일반 검찰이 할 수 없는 핀셋 수사, 또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있는 수사들 뭐 이런 걸 하는 걸 특검이라 했는데요. 역대 이렇게 세 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114명의 검사가 투입이 됐고요. 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검이죠. 자, 거기다가 또 특검하고 있는 중간에 또 법을 바꿔서 특검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센 특검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없는 플리바게닝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권한을 다 쥐어줬습니다. 우리 지금 법체계에서 없는 권한까지도 다 부여했어요. 그리고 수사 권한도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런 특검을 누가 감시하죠? 감시할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도 양평 이 공무원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그냥 내부 감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 검찰이 하게 되면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은 통제할 수 있는 특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을 이걸 뭔가 감찰하는 또 특검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냥 마구 펼쳐놓고 지금 걷어들이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외환 혐의로 지금 못하는 가능성이 높고, 알겠습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도 보면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성과가 없고, 지금 순직해병 특검은 단 한 명도 기소나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샀던 비상장 주식을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샀다가 1억 수익 냈다. 이것만으로도 논란 아니냐?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